허위진단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형법 위반이 되고, 진료기록부를 위변조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냐? 또 아니에요. 보통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환자 유치를 위해서 브로커들을 많이 써요. 그 과정에서 부정한 대가가 지급됐다거나 본인 부담금 부분을 줄여줬다면 환자 유인 행위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진료 행위를 가지고 요양급여까지 받았다. 그러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업무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온갖 풀코스가 추가로 2차전이 열리게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의료법 전문 변호사 이혜성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라이트하게는 의료 광고부터 유인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사고 이렇게 다뤄왔는데, 사실 아직 각각 내용들도 다룰 게 많지만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그리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의료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보험하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사보험이 있고 공보험, 국민건강보험이 있는데, 각각 보험 관련해서 문제되는 쟁점들도 다양하고 복잡한 법리들, 다툼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일단 사보험, 실손보험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뉴스 보면은 미용 시술을 했는데 도수 치료한 것처럼 적어가지고 이제 실손보험 타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보험 사기다 뭐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치료하지도 않은 것들을 항목에 넣어가지고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해준다거나, 사례들은 워낙 다양한데 문제는 이게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저희 영상을 이제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형법에 따라오는 의사 면허 취소 내지는 면허 정지,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사보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험사와 길고 긴 민사소송까지 어떻게 보면 진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소송전이 펼쳐지게 되는 건데요. 내용들이 방대해가지고 사실 오늘 영상 하나에서 전부 다루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적어도 이미 문제가 되신 분들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전에 기본적인 틀이라도 좀 잡을 수 있게 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념부터 좀 잡아보자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실손보험 허위 청구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보험 사기라고 하죠. 이 보험 사기 같은 게 하지도 않은 거를 했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한 진료를 이제 과장하고 왜곡을 해서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는 일체 행위들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현행법들을 위반하게 된다는 건데요. 우선 그 행위 자체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 됩니다. 구성하기에 따라서는 그냥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되기도 하고요. 보험사기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 사기 범죄에 비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란 말이죠. 대부분의 의사분들이 PTSD를 가지고 계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자격증이 취소되게 되겠죠.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보통 이런 보험 사기 행위와 관련해서는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 진단서 그리고 진료 기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허위로 작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허위 진단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형법 위반이 되고, 진료기록부를 위변조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의료법 위반에는 역시나 또 면허 정지가 딸려오고요. 여기서 끝이냐? 또 아니에요. 보통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환자 유치를 위해서 브로커들을 많이 써요. 아니면 이런 유치 대행기관, 대행사들을 많이 쓰는데, 그 과정에서 부정한 대가가 지급됐다거나, 아니면 환자분들에게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본인 부담금 부분을 좀 줄여줬다면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던 환자 유인 행위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또 자격정지가 2달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진료 행위를 가지고 요양급여까지 받았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공보험이라고 불렀던 이제 그 파트에 대한 문제까지 전부 딸려오는 거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업무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온갖 풀코스가 추가로 2차전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온갖 사건들이 이제 고구마 줄기 캐듯이 줄줄 딸려 나오는 게 보험 사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사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로 다 했으면은 큰 문제는 안 될 텐데, 어쨌든 보험사는 또 다른 주체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분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조금 애매하거나 우리가 지금 보험 나가는 항목 중에 이거는 보험 나가는 항목이 맞나? 싶은 것들이 또 그분들 내부에서는 있을 거란 말이죠. 특정 진료 행위나 특정 약물 같은 거를 써서 보험금을 내줬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할 때 전체 메일처럼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죠. 너 이거 보험 사기 아니냐? 근데 서로 피곤하게 변호사 비용 쓰고 시간 끌고 할 거 없이 나한테 얼마를 입금하면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다짜고짜 형사 고발, 형사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행위 태양은 다양해요. 물론 그냥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인지를 하기도 하고, 내부자의 내부 고발을 통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뤄보면서 제 경험상 주로 문제가 되는 쟁점들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분들한테 치료나 진료 행위를 권유할 때 실손보험이 되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이게 달라졌는지, 그렇게 본다면은 이 보험과 관련해서 뭔가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뭐 환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평소 다른 환자들한테는 제한하지도 않던 입원을 제한한다거나 이런저런 추가적인 진료를 제한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보험사에선 제일 문제를 삼고 싶어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진료 기록지나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같은지, 이거는 사실은 그냥 의료법적인 맥락에서도 크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자격증과 관련한 이슈들이 행정처분들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다투실 필요가 있고요.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들한테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었는가, 환자분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그 본인 부담금들도 면제를 해주거나 할인을 해줘 버리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이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게 되고요. 별도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자격정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행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사기로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제가 계속 무서운 말씀만 드렸는데 최근 동향을 좀 살펴보면 오히려 보험사에서 병원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들은 병원에 유리한 판결들이 또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은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름만 들어도 예비 법조인들의 꿈을 여러 좌절시켰던 어려운 법리인데, 이 사람은 채권자인데 돈을 받을 누군가가 있는 거죠. 채무자가 있는 거죠. 보통 보험사 입장에서 환자가 되겠죠. 이 환자가 나한테 보험금을 허위로 타갔으니 그거를 돌려내놔야 된다. 이런 거가 기초가 되고요. 그거에 기초해서 이 환자는 병원에게 하지도 않은 진료를 했다는 의미로 병원비를 낸 게 있을 테니 그건 환자가 돌려받을 거잖아요. 그거를 보험사가 환자를 대위해서 병원에게 청구를 한다. 이렇게 3쿠션으로 가는 거죠. 이것만 들어도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그 대위권 행사를 위한 엄격한 요건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채권자 대위권을 하려면 보전의 필요성이라든지 뭔지 그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들이 충족돼야 되는데 환자들이 멀쩡히 잘 돌아다니고 자기들이 돌려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왜 니들이 청구하냐, 이렇게 해서 소송 요건 단계에서 보험사들이 좌절한 경우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게 진짜 보험 사기냐 같은 맥락에서도 요즘 대법원에서는 좀 병원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애초에 보험금을 처음에 니들이 줄 때 잘 봤어야지. 이 진료 행위가 정말 보험 사기에 해당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진료 행위라는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뭐 이런 판결문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모로 계속 이렇게 소송 진행 상황과 트렌드들이 바뀌어 나가는 영역인 것 같아요. 민사, 형사, 행정 소송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로 튀어나올지 모르고 언제 뭘 대응해야 될지 모르니까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인들의 유리한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송이라는 게 항상 여러 맥락을 봐야 되는데 일단 그분들한테 좋은 거죠. 그 병원에는 돈을 안 줘도 되니까, 이겼으니까. 근데 보험사에서 계속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이 방향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사실 근데 개개인 병원보다는 훨씬 많은 자본력과 인적 파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또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 오세요. 실제로 요새는 이제 민사적으로 계속 이렇게 문들이 막히고 있으니 형사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이걸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용 증명을 보내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거나 결국엔 민사소송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형사 고발을 하고 형사 고소를 넣고 그럼 이제 병원도 자격증이 날아가고 병원이 날아가고 이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경쟁 양상이 치열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마냥 좋은 거냐라고 하면 그건 또 모르겠다. 이렇게 좀 변호사스러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좋죠. 다툼이 많아지니까.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병원을 많이 대리하잖아요. 그러면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당연히 원장님들이나 기타 관련된 분들이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보는 건 결국 의학 지식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보험 사기나 기타 비슷한 범죄들을 그냥 경찰서에 가면은 일반 팀에서도 다루고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의료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부서들이 창설이 되고 그분들이 이 사건만 다루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사건들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수사관 분들은 사실 의료법을 많이 안 해보신 웬만한 변호사님들보다 훨씬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 병원들이 돌아가는 시스템, 내부 구조, 그리고 그들만이 쓰는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들을 가지고 진술 때도 뭐가 조금 이상하면 바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캐치를 하신단 말이죠. 이게 병원 안에 들어가는 이런 디테일한 걸 모를 테니 대충 둘러대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위험하고요. 처음부터 이런 의료법과 이런 절차와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총론 느낌으로 이제 전반적인 틀을 잡아드린 거고,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공보험, 건강보험 관련한 뭐 요양급여 부당 청구 같은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고, 저희가 보험에 대해서도 또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룰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을 계속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사들에서도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여서 기존과는 달리 뭐 형사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고 보건소에 민원을 넣고
여전히 민사적으로도 민사소송을 걸고요. 다양하고 이제 전문적인 방법으로 이 분쟁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시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도화에서는 의료법 관련해서는 많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영상들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형태로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저희에게 편하게 상담 문의를 한번 넣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